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일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여나 젊은 친구들에게 금융불량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길이 아니길 하는 마음이 늘 이 사업을 하면서 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 도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없는 현실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폭력에 의해서 내가 모욕당했다면 그 폭력을 향해서 대가리 받고 싸우는 것이고, 국가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나를 억압한다면 그 국가를 향해서 대가리 받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도전은 내가 무릎 꿇고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전이 없으면 사실은 물결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물고기로 이 물결을 거슬러 가고 싶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청년 실업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 우선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은 직업의 분류를 나누면 3만 개에서 3만 5천 개가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략 2만 개 내외의 직업이 있답니다. 선진국에는 있고 우리한테 없는 만 개의 그 직업은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이 만 개를 찾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일을 하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물건을 내다 팔아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과 교환합니다. 그러죠? 내가 무농사를 짓고 배추 농사를 졌으면 그거 내다가 팔아서 쌀로 교환을 해오고,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좋은 노래를 만들었으면 그 노래를 내다 팔아서 일용할 양식을 사옵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서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이 상품의 종류가 많아야 합니다. 이 상품의 종류가 많으려면 각자 만들고 싶은 자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자기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은 반드시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교환 가치가 없는 상품도 많아요.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국에는 있고 우리한테 없는 이 만 개의 직업, 저는 오히려 또 선진국에도 조차도 없는 또 새로운 그 직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서 교환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 교환이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고 많은 물건이 서로 간에 교환되는 경제, 이게 좋은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이 일을 가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이 원하는 요 어떤 제도적 결함에 대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어줄게. 나한테 돈 줘. 이것은 로비스트인데 이거 우리 사회에서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첫째적으로 나는 사람 몸을 만지면 그 사람이 근육이 어떻게 아픈지 뼈가 어떤지 나는 너무나 쉽게 알아. 그래서 헬스장에 나는 트레이너가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그 사람의 치료를 어떤 통증을 고쳐줘서 돈을 받았어요. 이거 잘못하면 의료법에 걸립니다. 즉 사회 제도적으로 새로운 직장과 일자리를 맡고 있는 법과 제도의 칸막이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끼를 갖고 자기의 능력과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이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이 새로운 상품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아주 중요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과거급제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국영수를 중심으로 애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학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그 대학교의 면허증을 가지고 시험을 몇 군데 보고 그 대학교의 면허증을 가지고 선배 형님을 따지면서 그 네트워킹으로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아주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저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추가 10분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15분 말씀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10분을 여러분들께 드렸으니 혹시 저한테 이 청년 CEO 프로젝트에 대해 관해서 제안해 주신 말씀 또는 이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혹시 저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학생 들었으니까 여기 학생이라네. 어제 내가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란 말에 얼른 붙어버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링 전문기업 윙토리 대표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성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 여성의 리더십은 기존의 남성 리더십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같은 여성 CEO들이 지향해야 할 리더십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가 살지만 사실은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여성성이 있고 극단적인 남성성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남성성과 극단적인 여성성들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만 가지고 이렇게 딱 나누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성적인 남성도 있고 굉장히 남성적인 여성성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50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나서 여성화되고 눈물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합된 하나의 인간의 유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그러면서도 남성성에 비해서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통합력입니다. 물론 뜨개질하면서 전화하고 수다하고 남편하고 잔소리하는 여자의 복합 작업 능력이라고 하고 농담들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여성은 사실상 여성이 쓰는 단어는 최근에 유튜브에 유행했던 거 여자친구와 이야기 잘하기인가? 유튜브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했던 거 있잖아요. 하여튼 여성이 얘기하는 그 언어는 굉장히 다르죠. 그것은 느낌과 감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논리적 사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데 산업화 시대와 육체적 노동이 강조됐을 때에는 이 남자의 사냥 능력, 동서방의 방위 감각 능력, 논리적인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능력에 입각한 어떤 논리적 능력이 산업화 시대까지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이 모두 통합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왠지 쟤는 느낌이 안 좋은 애야. 쟤는 말은 버벅거리지만 참 좋은 애야. 이 느낌, 이 통합적인 감성의 논리가 결과적으로 사물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논리로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 아직 미혼인 분들은 한 번 사람한테 직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그냥 그 첫 느낌을 중요해요. 그 5년 동안 사귀더라도 그 느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자기가 정확하게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그 감성의 시대와 통합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이 확보되려면 제가 볼 때는 8시간 노동이 보장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아니 낮에 업무 보라고 했더니 왜 저녁에 술 먹으면서 업무를 다 결정해. 그 저녁에 술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형님하고 관계를 맺고 그쪽에서 결제를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8시간 노동을 통해서 그때 다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굉장히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업 스타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쟤는 다 좋은데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 싸가지를 데리고 살 거야. 왜 싸가지를 따져?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기능에 정확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우리는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 인간적으로 더 깊이 사귀려면 별로 호감이 안 가면 안 사귀겠죠. 근데 우리는 사귀러 직장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스타일들이 바뀌어야 되고 의사결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 리더십이 더 꽃피울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이크 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만산업대표 김한엽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청년 CU를 이제 막차를 탔는데요. 제가 한 6개월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품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쓸 만큼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상품성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부터가 돈이 없어요. 그 이후에 영업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청년 CEO를 통해서 어떠한 이 아이템을 얻고 그에 따른 어떠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저는 그 상품도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도지사님 만나면 시연을 한번 해보이고 돈 좀 주세요 하려고. 돈이 없어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 같고, 누구나 다 같은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못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 CEO의 가장 큰 취지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취지라고 보거든요. 희망을 줬다가 뺏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 몰고 와서 강원도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전거 쌀 배달하다가 어느 날 쌀집 주인한테 사장님 나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중고차 수리점을 열었어요. 그 쌀집 사장님은 왜 정주영 청년한테 돈을 줬을까요? 그 정주영을 알아보는 그 신미하는 그걸 판단하는 그 판단력은 어떤 사람이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죠. 이게 고민인데 이 부분을 세상은 금융산업가들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안전빵으로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돈 꿔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대비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담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아주 기초적인 금융이지요. 그러나 이 금융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이 방식으로는 현재 금융기관은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금융산업 종사자들한테 하는 얘기도 지금 그 상태들의 금융관행을 그대로 따르면 금융산업 못 버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월가처럼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는 그 끝도 알 수 없는 파생상품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돌려막기 게임에 금융을 한다. 그것은 사실상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인 의미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에다가 금융이라고 하는 혈관을 보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금융산업이 의사결정 구조가 이 사회에서는 굉장해야 합니다. 조지 길더스라는 사람이 쓴 텔레코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조지 길더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는 M&A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면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의 그 자부심에 대해서 정말로 와 싶었어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있어서 금융 산업 구조 내에서 그 기술과 창업가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그러면 관료들이 하면 어떠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관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냥개가 아니에요. 냄새를 못 맡아요, 사실.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한 바퀴 돌잖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동네 슈퍼를 들어가 보거나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요. 가까운 일본에 가면 꼭 모든 게 그 다양한 종류의 가게를 들어가 봐요. 그걸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물건들이 팔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나는 그걸 통해 사회 제도를 봐요. 근데 나랑 같이 갔던 기업인들은 딱 갔다 오면 이것은 지금 당장 떼다 팔면 돈이 되고 이것은 떼다 팔면 망한다고 딱 결론내요. 서로 탤런트가 달라요. 관료와 공공행정 분야가 그 결정을 하지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기획원이 포철의 박태준 씨나 이런 사람들을 꽉꽉 뒤밀어가지고 사업 일으키지 않았나요? 관료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초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초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실명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이 공간 내의 제도가 아니거든요. 5천만의 사람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니는 제도거든요. 이것을 제도화시켰을 때는 우리 이 특수관계 이해를 그 제도가 담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도를 이용하는 또 다른 또 역이용자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떠한 뭐 개량 사업, 어떠한 현대화 사업 하잖아요. 그래 자금 넣죠. 자금 넣은 다음에 5년 뒤에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하면 다 구속돼요. 왜냐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제도를 가지고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의 사례들이 이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돈을 가진 사람이 정주영 씨한테 돈을 꿔줬던 그 쌀집 사장은 투자 가치를 생각하고 정주영 씨한테 돈을 꿔줬을까요? 투자 가치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놈은 돈 꿔주면 뗄놈 아니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키우는 자기 가치,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택도 없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죽겠어요, 그 사람이? 이 생태 구조가 잘 짜여진 나라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늘 사회 제도를 고민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청년 CEO 프로젝트 정책, 농업 보조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자금 지원 정책을 볼 때마다 그 돈이 눈먼 돈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저한테 늘 고민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단계의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로서도 지금 이 그 몇 가지의 2차 보전 자금 외에는 정부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사장되는 아이템이 많아요. 마이크 좀 줘주시고요. 네. 그래서 사장되는 아이템이 많은데, 하여튼 저는 이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창업지원 자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나 각종 시중은행의 투자은행들에서 그 투자를 결정해내는 능력들이 시장에서 금융을 공급하는 그 능력들이 좀 더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 금융 투자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책임을 안 묻는다 이래버리면은 또 엉뚱하게 돈들이 막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금융산업과 공공의 정책금융이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네. 네. 제가 이번에 자금을 좀 대출을 받으려고 네. 시에다가 내진 도에다가 내 업력이 이렇고 돈이 필요한데 뭘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가진단서를 한 장을 주더라고요. 네. 나보고 체크를 해오래요. 예. 그 평점이 50점 이상이어야만이 돈을 대출해 줄 수, 그러니까는 기관에서 보증을 쓴다든가 이자 보존을 해줄 수 있고, 자금 필요한 만큼은 아니어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점검을 했어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은 그거 10원도 못 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좀 늘려서 그 정책금융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지금 지원을 좀 해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 업무 대행을 시중은행에다가 자금을 주고 니들이 이러한 용도로 한번 해봐라고 돈을 거의 다 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내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또 자기들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다 보면 그 빈 공간이 그렇게 생기죠. 하여튼 답이 더 뭐가 없겠는지 더 좀 고민해 보랍니다. 각종 벤처 창업 기금이나 벤처 자금들과 창업기 자금에 대해서 정책 금융을 좀 늘려내는 쪽으로 더 정부에서도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1분 스피치 했던 미디어팩 대표 유상훈입니다. 저는 일단 사업을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업 청년 CEO 지원을 받다 보니까 충남에는 문화 자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지금 좀 트렌드적으로 가족 단위 여행을 가거나 이제 에듀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체험을 찾고 캠핑을 찾고 이렇게 지역의 문화 자원을 찾고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막상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충남에 대한 문화 자원 많이 있는데 이 문화 자원에 대해서 도시 지역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그 시골 경제 쪽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렇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충남도에 있는 많은
자원을 피하라는 컨텐츠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영상을 제작하니까 이런 그분들이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춰진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도지사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몇 건 이상의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제안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죽이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완화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 사업을 도지사님이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는 기회를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들어보고 도지사님의 뭐 보증을 서주신다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충남 관광 문화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한 번 더 해주실 분 말씀.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텔링 기획을 하고 있는 윙토리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유지은이라고 합니다. 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CEO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충청남도 도지사님으로서 충청남도 청년 CEO가 도지사님이 그리고 계신 충청남도 청년 CEO의 청사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청년 CEO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말씀해주신 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의 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그 기업지원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여튼 같이 좀 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책금융의 문제를 좀 어떻게 더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행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공개해서 그것이 관광정보에 대한 상업적 마켓으로 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그 융통성을 어떻게 최대한 높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지역의 각종 자료들, 개인의 농가나 맛집이나 각각이 개인의 카페나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묶어서 저렇게 그 석고찌개를 잘 저기서 끓여낼 수 있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상의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 CEO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모두 다 한국에도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시다. 예. 우리나라에는 현재의 경제 생태계에서는 제2의 이병철, 제2의 정주영 안 나옵니다. 밟힙니다. 그냥 큰 어떤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 속에서 거기에 그냥 그 친구란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냥 나와버리로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그 이상 못 치고 올라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저 숲의 생태계로 치면 양수림이 음수림을 치고 음수림이 양수림을 밟아버려서 서로가 사실상 동종교배의 한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뚫어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한번 뚫어보려고 했더니 386 좌파라고 지금 10년을 지금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주지사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을 이북에 갖다 바칩니까? 근데 저놈들 386 좌파들이 끊임없이 종북주의자들이라서 계속 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올라오고 도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숲의 생태계 내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새순이 좀 돼봅시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든 정치권이든 문화예술계이든 과학계이든 어느 분야이든 간에 그것이 좀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순이 많은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년 CEO들이 제2의 정주영, 21세기의 정주영과 이병철을 되달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정주영과 이병철 씨는 정경이 유착되고 국가가 뒤를 봐주던 시대의 기업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문제 제기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식으로 금리도 보장해주고 노동시장도 보장해주고 국내 시장도 보호해주고 해외 수출도 보장해주고
뒤도 확 밀어주면 누가 정주영, 이병철 무대라고 저의 이 말에 대해서 적합치 않다라고 정주영, 이병철 내는 적합치 않다고 문제 제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이병철 씨의 자서전을 보면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인들로 상징되어지는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얘기하던 그 책 제목만큼이나 그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경제적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또 모험가들이 여러분들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국가 운영과 정치와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데에서 그렇게 좀 도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대나무의 새로운 마디, 새로운 또 대를 이어가도록 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